자, 그 아까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 이제 그 예제 짜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파이널 제한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널은 클래스, 변수, 메소드 앞에다가 붙일 수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변경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럼 변한다는 게 뭐지? 이런 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변한다의 반대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변하지 않게 이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처리해서 쓸 때에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의 반대를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변한다가 뭔지 아셔야 되는데, 클래스인 경우에는 상속을 받아서 더 붙인다, 이 변하는 거예요. 변수에 있는 거는 값을 다시 넣는다. 초기값이 있는데 값을 다시 넣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메소드인 경우에는 그 상속받은 것을 오버라이드해서 재정의하는 것을 변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에 거 반대. 위에 거 반대니까 클래스는 상속받지 못하는 거고요. 변수는 값을 다시 넣을 수 없는 거고, 메소드는 상속받은 메소드를 재정의할 수 없다. 오버라이드해서 다시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걸로는 재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정의할 수 없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프로그램 파이널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속받은 것을 이제 쓰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그 패키지 따로 만들면서 클래스 만들게요. 베이직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 클래스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만드시고요. 파이널인데 파이널 슈퍼 쓰세요. 슈퍼. 예, 파이널이 붙어있는 슈퍼고요. 패키지를 파이널로 붙게요. 챕터 07의 파이널, 이렇게 해서 챕터 07의 파이널 패키지 따로 모아가지고 처리를 할게요. 그리고 얘는 파이널 슈퍼입니다. 클래스 앞에 슈퍼를 붙이는 거죠. 피니시 누를게요. 피니시 눌렀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여기다가 클래스 앞에다가 파이널이라고, 파이널 클래스 이렇게 붙이라는 얘기죠. 파이널 됐죠? 되셨나요? 얘는 상속을 파이널 붙어있기 때문에 이 파이널 클래스는 파이널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은 상속 불가입니다.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었죠?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서브로 한 게, 파이널에 해당 파이널 서브로 한 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이널 썼는데 여기다 루트 마우스 눌러서 뉴 하시고 패키지에다가 클래스 만드는데 여기다가 파이널 서브라고 만들어서요. 파이널 서브 만들어 주시고 피니시 누를게요. 피니시 눌러주세요. 이 클래스는 만드는데 문제가 없죠? 얘는 상속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익스텐스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파이널 슈퍼 쓰세요. 빨간 줄 나죠? 마우스가 되세요. 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파이널 클래스, cannot 서브 클래스로 만들 수 없는데 파이널 클래스를 가지고 서브 클래스로 만들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걔가 없으면 cannot be resolved가 나와요. 걔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cannot be resolved가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데 파이널 클래스로 돼 있기 때문에 상속을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로 한 개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는 가능합니다. 이거 가능. 이렇게 해서 이제 익스텐즈만 없으면 이거 가능해요. 이름만 가지고 따지진 않기 때문에. 그런데 클래스를 이렇게 쓰시는 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파이널 그 부모 클래스, 파이널 불러져 있는 파이널 클래스를 상속받지 못한다. 상속받을 수 없다. 아예 오류가 나죠. 아예 오류가 나서 저희가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시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파이널 붙였다는 얘기는 클래스를 상속받지 말아라, 이게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의 이렇게 쓰실 때 이제 그러면 파이널 붙인 건 아니니까 파이널 말고 나머지는 이제 살 수 있네요. 그래서 파이널에 해당되는 것을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 이번에 클래스를 한 개 더 만듭니다. 이거는 클래스 한 개 만들어 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못한다, 상속 못 받는다, 끝났어요. 그 클래스 테스트는 끝났어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이제 변수 테스트를 해서 변수와 그 다음에 그 메소드에 대한 파이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변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제 파이널 서브, 이게 파이널 클래스, 파이널 서브 만들었고, 예, 이런 그냥 서브로 만들었게요. 서브로 만들고 서브. 상속을 받으니까 슈퍼 먼저 만들겠죠. 슈퍼 이렇게부터 만들겠습니다. 예, 피니시 눌러주세요. 클래스가 얘는 그 파이널은 아니에요. 파이널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번에 여기다가 변수를 한 개 만들고요. 변수 만들었습니다. 그 한 개는 그 퍼블릭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퍼블릭이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되는데 퍼블릭 써놨습니다. 퍼블릭 그냥 쓰시고 int a 이꼬로 여기다가 이제 그 10 이렇게 해서 할당해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퍼블릭 쓰시고 int 이번에는 파이널 a 쓰시고 20 쓰세요. 세미콜론 찍으세요. 문제 없죠? 근데 여기다가 파이널을 붙여야 되겠죠? 파이널 이렇게 붙여봐라 이런 얘기죠. 파이널 이렇게 붙여보세요. 네, 붙였다 오류가 안 나죠? 초기값을 집어넣을 때는 오류가 안 나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위에 거는 변수로 사용하고요. 변수 사용하고 밑에 있는 거는 상수로 사용한다. 상수. 교재에서는 상수로 쓰고요. 저는 상수 변수로 사용한다. 이 변수의 명칭이 변수잖아요. 그죠? 얘가 상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사실은 변수 이름 쓸 때 이렇게 소문자 쓰지 않고 올 대문자로 씁니다. 올 대문자로 파이널. 저희가 파이널 언더바 사용하세요. 언더바 그 다음에 A 이렇게 쓰세요. 단어가 바뀌면 이렇게 이제 언더바를 사용합니다. 상수로 쓸 때는 올 대문자로 쓰세요. 올 대문자. 이해되시겠죠? 물론 이거 안 지키시는 분도 있긴 해요. 안 지키셔서 개발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이렇게 쓰시면 이게 상수구나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얘 이름만 보면 얘는 상수. 되시겠죠? 상수. 근데 메소드는 또 이렇게 소문자로 써요. 변수만 이렇게 써요. 변수. 이해되시겠죠? 파이널 변수만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사용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여기다가 이제 뭐 퍼블릭 한 개 쓰시고요. 리턴 타입 보이드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예, 세미콜론 찍으세요. 가로 열고 메소드니까 가로 열고 쓰세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열고 치세요. 아시겠죠? A에다가 데이터 바꿔볼 거예요. 얘를 호출하면 A 이꼬로 20. 100 공항에 더 붙일게요. 100 세미콜론. 근데 오류가 없죠? 이 변수 쓰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저희가 파이널 언더바 A 쓰시고요. 이꼬로 200 공항에 더 붙여서 세미콜론 찍으세요. 예, 세미콜론 찍으면 이게 오류가 납니다. 이렇게 오류가 나겠죠. 컴파일 자체가 안 돼요. 마우스가 되시면 얘가 왜 오류가 나는지 알려줘요. 파이널 이제 cannot be assign이 그 할당하다, 데이터를 넣다, 할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assigned 이게 cannot 할 수 없어요. be assigned 데이터를 할당해서 쓸 수 없어요. 변수 요거 변수는 얘 파이널 변수입니다. 파이널 필드 변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라고 메시지를 잘 보여준다. 아시겠죠? 이게 하려면 리무브 파이널 지워라. 파이널 지우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할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것은 파이널 변수의 값은 변경할 수 없다. 이거죠. 예, 여기서 파이널 변수의 값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변경 불가능. 이렇게 해서 오류나오고 있다. 되셨나요? 네, 이거는 이제 슈퍼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만듭니다. 메소드. 자, 그 퍼블릭입니다. 퍼블릭 사용하시고요. 퍼블릭. 그 위에 거는 파이널 메소드가 아니고 non 파이널이 아닌 메소드예요. 아시겠죠? 아닌 메소드고 이번엔 파이널 메소드 만듭니다. 파이널 메소드 만드시고 void 쓰시고 프린트. 예,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예. 됐죠? 여기다 쓰시고 뭐 시소에서 A를 찍자. 이렇게 해서 A 찍으시고 파이널 A도 찍자. 사용은 가능합니다. 수정은 못하지만 데이터 수정은 못하지만 사용은 가능하다. 파이널 A 됐죠? 오류 하나도 안 나요. 아시겠죠? 오류 없습니다. 위에 거는 파이널이 아닌 메소드, 밑에 거는 파이널이 메소드. 됐죠? 파이널 메소드.
이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상속을 받아요. 상속. 지금 슈퍼입니다. 슈퍼라서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받아서 이 똑같은 건데 이 메소드를 다르게 쓰기 위해서 재정의하는 거죠. 오버라이드 합니다. 되셨나요? 오버라이드에서 사용합니다. 이게 한 개는 파이널이고 한 개는 파이널이 아니에요. 자, 이제 그 파이널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뉴 하세요. 클래스 만듭니다. 상속받아야 되니까 얘를 서브 해주시고요. 됐죠? 그냥 피니시 눌러주세요. 선생님 상속 안 썼잖아요. 예, 여기다 익스텐스 써주세요. 이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세요. 익스텐스 엔터 주시고 그 다음에 슈퍼. 됐죠? 상속 받았어요. 이제 되셨나요? 네, 상속을 받았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오버라이드 할 거예요. 프로세서 오버라이드 할 겁니다. 프로세서. 슈퍼랑 똑같은 거, 요거죠. 슈퍼랑 똑같이 얘를 복사하세요. 슈퍼 찾아가서 요 메소드, 퍼블릭 보이드 프로세서 메소드를 복사하세요. 하셨죠? 하셨죠? 예, 서브에 오세요. 붙여넣기. 예, 엔터 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시죠? 예, 되셨나요? 그 A에다가 A 이꼬로 100일 썼는데 뭐 1000 이상은 써야지 뭐 100만 쓰냐. 이렇게 해서 써요.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골뱅이. 예, 오버라이드 한 거야. OV. B가 아니라 V. 아시겠죠? 예. 우리 시대의 발음으로 V. 아시겠죠? V라고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오버라이드가 보이십니다. 엔터. 좋아요. 오버라이드 완성하세요. 그리고 오류가 없죠? 오류가 없다는 얘기는 재정의했다. 이런 얘기죠. 상속받은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변경시켰다. 다른 데서 쓸 때 요거 프로세서를 하면 이게 실행이 된다 이거죠. 부모께 실행이 안 되고 얘가 실행이 돼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여기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퍼블릭 사용하시고요. 퍼블릭 이거는 이제 치셔야 되는데 퍼블릭 그 다음에 여기 파이널 붙어 있는 거 파이널 안 붙이고 보이드 프린트 했어요. 보이드의 프린트다. 중괄호 열고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얘가 빨간 줄 납니다. 틀린 게 없는데 마우스가 되세요. 여기 보시면 cannot override 똑같은 이름으로 지금 있는 게 부모께 있어. 파이널이 붙은 메소드로. 여기 보면 슈퍼로부터 슈퍼에 보니까 이거랑 똑같은 메소드가 있어. 아시겠죠? 근데 걔가 파이널이 붙어 있어. 파이널 메소드. 걔는 뭘 할 수 없다? 오버라이드 할 수 없다. 불가능. 아시겠죠? 오류난다. 오류나면 그냥 내비두지 말고 주석 처리해라. 주석 처리. 근데 주석 처리하고 얘는 설명은 달아놔야 되죠. 이건 달아놔야 되는데 그 상속받은 파이널 메서드는 똑같은 형태로 정의. 이걸 재정의라고 얘기하고요. 재정의. 그 영어로 오버라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오버라이드. 정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예, 재정할 수 없다. 그래서 파이널 제한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해드렸는데 얘도 상속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파이널 제한자는 클래스에다가 붙이면 얘는 상속을 받아서 더 붙이는 거를 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변하지 않는다. 밑에 있는 거 정리하셔야 되죠. 클래스에 파이널을 붙이면 상속을 받지 못한다. 상속받아서 쓸 수 없어요. 상속받았다는 얘기는 상속을 받아서 더 추가해서 변경을 시켜서 사용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파이널을 붙였다는 얘기는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속받지 못한다 얘기고, 변수에는 토익값에 해당되는 것을 다른 값을 다시 넣어서 변경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고요. 메소드는 상속받은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재정의한다는 얘기는 이거랑 똑같이 메소드랑 똑같은 이름 똑같은 파라미터로 이용해서 이제 그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파이널에 해당되는 게 나오면 변경할 수 없어요. 어떤 게 변경하는 거지? 이걸 생각하면서 클래스에는 이거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암기할 필요 없고 저거 계속 보시면 됩니다. 이 변경할 때는 이제 상속을 받아서 덧붙이는 게 변경하는 거구나. 변수는 값을 넣는 게 변경하는 거구나. 그 메소드는 처리문을 바꿔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똑같은 메소드 이름으로 써가지고 재정의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안 하도록 못하도록 막는 게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이라고 쓰셔가지고 사용되는데, 이런 파이널은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쓰여요. 자바 도큐멘트 찾아보시면 파이널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물론 코딩할 때는 잘 안 써요. 코딩에서 쓸 때는 이거 생각해서 짜시는 분들은 파이널을 붙여요. 붙이시는데 굳이 코딩하다가 내가 바꿔라 하기 전까지는 절대 바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로 바꿔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파이널로 씁니다. 데이터를 실수로 데이터가 바뀌면 안 되는데 거기다가 코딩을 해서 실제적으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파이널을 붙이는데, 그래서 그렇게 신경 써서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제 일부러 데이터를 받아왔는데 변경되지 말아야 되는데 일부러 변경하거나 그러지도 않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파이널을 붙일 때도 있고 안 붙일 때도 있다. 신경 써서 하시는 분들은 붙인다. 자바 개발자, 자바 코드, JDK 개발하신 분들은 엄청 많이 붙여놨어요. 파이널을. 많이 붙여가지고요. 얘가, 전부 다 파이널이 붙어있네. 이거를 이제 도큐멘트 자꾸 가서 보시면서, 소스를 자꾸 가서 보시면, 이게 파이널이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이널도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